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담장을 맞대고 이웃으로 살고 있는 과부와 호랍이 이야기입니다. 과부는 19의 남편을 잃고 이때까지 수절하며 살고 있었죠. 호랍이와 과부는 담장을 맞대고 살고 있었기에 호랍이는 가끔씩 예산일로 말을 걸곤 했지만 늘 싸늘하게 건너다 보던 과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운 동짓날 저녁이었습니다. 별일인지 과부가 손수 팥죽을 끓여서는 호랍이를 찾아온 것입니다. 어려운 부탁이 있어 왔습니다. 저녁밥을 차리려 부엌으로 들어가던 호랍이는 머쓱히 과부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친정에 대사가 있어 며칠 집을 비우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을 좀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집을 봐달라고요? 끼니 안 칠 것은 없어도 도둑 맞을 것은 있더라고. 변변찮은 살림이지만 집을 비우자니 마음이 안 놓입니다. 과부의 부탁에 호랍이는 내심 기뻤습니다. 그렇게 뻣뻣하게 굴던 과부가 자신에게 팥죽까지 쏘아와서는 부탁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제야 마음을 여는구나 하는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잘 보아드리겠습니다. 안심하고 다녀오시오. 고맙습니다. 과부가 스스로 변변찮은 살림이라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호랍이는 이가 서말이고 과부는 은이 서말이라 하듯이 이 여자는 과부가 되고 나서도 논밭을 계속 늘려 동네에서 첫째, 둘째를 다투는 부자였습니다. 모처럼 부탁이니 잘 봐줘야지. 호랍이는 당장 큼직한 몽둥이부터 둘러매고 밤마다 과부의 집을 몇 바퀴씩 돌았습니다. 며칠 그러다가 이럴 게 아니라 도둑 맞을 물건은 안방에 있을 것이니 그냥 안방에서 자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호랍이는 과부의 집 안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고 차근하게 자리에 눕습니다. 옛말에 19 과부는 수절해도 나이 든 과부는 수절을 못한다 했지. 호랍이는 과부의 집 안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부자 과부와 함께 살 궁리를 하다 까무룩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잠이 든 새벽, 밖에서 나는 소리에 호랍이는 잠이 깨고 말았습니다. 누가 마루로 올라서는 것 같았습니다. 달밤이라 창문에 비친 그림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도적대가 든 것인가. 과부의 재산을 노리고 온 놈들이 틀림없어. 아이고, 나는 죽었다 하며 떨고 있는데 녀석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호랍이는 이불을 훌렁 뒤집어 쓰고 죽은 듯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저 녀석들 몽둥이에 골통이 으깨지고 온몸이 으스러지고 말 것 같아 겁이 나 몸은 굳어지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호랍이는 도둑질을 해가든 집을 떼매가든 자기 목숨부터 살고 보자고 이불 속에서 몸뚱이를 달팽이처럼 웅크리고 누워있는데 도적들이 창롱부터 뒤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지요. 녀석들이 뭐라 한참 속닥이더니 엉뚱하게도 호랍이 몸뚱이를 이불로 둘둘 말아서 무슨 자루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하지만 호랍이는 몸뚱이가 고드름처럼 꽁꽁 얼어붙어 몸을 제대로 놀릴 수도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도둑놈들이 자루를 둘러매고 방을 나갑니다. 바람같이 동네를 빠져나가 어디론가 정신없이 내달리는 것 같습니다. 호랍이는 그제야 이 녀석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허허, 이제 알겠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단 말인가? 자기가 그 집 과부인 줄 알고 보쌈을 해가는 것입니다. 보쌈이란 옛날 과부를 밤에 몰래 보에 싸서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 일입니다. 그래도 호랍이는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가뿐히 들쳐매고 가는 것이 힘도 상당히 센 놈들 같은데 요놈들이 낭패한 분풀이로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야 삼수갑산을 갈망정 일이 되어가는 대로 두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센 장정들 발걸음이 한껏 조심스러워지는 게 자기 동네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내 대문 여닫는 소리가 나고 방문 여닫는 소리가 납니다. 장정들이 어둠 속에서
자루를 방에다 조심스럽게 내리더니 방을 나갑니다. 곧바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호라비는 숨을 죽이고 있는데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셔서 많이 놀라셨을 것이다. 오늘 저녁에는 내가 이 방에서 함께 자거라. 예, 오라버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예. 하고 대답하는 목소리는 뜻밖에도 젊은 여자 목소리인 것입니다. 이게 모두 팔자거니 생각하십시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여자가 은근한 말씨로 위로하며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데 말씨가 여간 사근사근하지 않고 따뜻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오라버니는 마음씨도 무던하시고 집안 살림 형편도 난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주머니께서 내놓고 혼처를 구하시는가 해도 이만한 자리는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라버니가 재혼할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지금까지 시집을 가지 않았는데 아주머니 덕에 저도 이제야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여자는 처녀인 모양입니다. 호라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처녀는 더욱 상냥한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저도 곁에서 항상 보살펴 드릴 테니 마음 푹 놓으십시오. 처녀는 과부가 아니라 호라비인 줄도 모르고 이불 속으로 들어와서는 호라비를 안으며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합니다. 호라비는 이제야 앞뒤 사정이 환해지며 제대로 정신이 듭니다. 호랑이한테 12번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더니 여기서 자라면 목숨만 건지는 게 아닐 듯합니다. 다음 날 아침 처녀가 나가고 한참 뒤에 오라비라는 사람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다 싶은 호라비는 이불을 박차고 나와서는 능청스럽게 떠들었습니다. 여보시오, 지금 여기가 이승이요? 저승이요? 호라비는 이불 속에서 멀거니 오라버니란 사람을 쳐다봅니다. 상투를 본 처녀 오라비는 벼락 맞은 상판으로 변해버렸죠. 나는 어젯밤에 잠을 자다가 죄 없이 저승사자들한테 끌려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꽃 같은 처녀를 아내로 맞았으니 지옥이 아니라 천당이구려. 어더들은 풍월로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더니 며칠 동안 남의 집을 좀 봐준 것도 그게 선한 일이라고 이런 좋은 일이 생기는구려. 호라비는 껄껄 웃으며 능청이 흐드러지고 처녀 오라비는 상판이 불맞은 바가지꼴입니다. 지금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미치고 환장하겠소만. 내가 저지른 일인데 누구를 원망하겠어. 자신이 장가가려다 여동생을 다른 남자와 하룻밤을 치르게 한 오라비는 허탈하기만 하였습니다. 이게 다 자신의 과오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오라비는 껄껄 웃습니다. 간밤에 처녀가 말했듯이 사람됨이 웬만한 것 같습니다. 일판이 기왕 이렇게 됐으니 전후 사정은 모두 숨기고 우리 누이하고 제대로 혼사를 치릅시다. 처음부터 남모르게 꾸민 일이었으니 바삐 서두릅시다. 나야 여부 있겠습니까? 호라비는 입이 함지박으로 벌어졌습니다. 호라비가 처녀에게 장가가다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또 있을까 하며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 사이에 뚝딱 혼사를 치르고 호라비는 아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친정에 다녀온 과부는 호라비가 처녀 장가 들었다는 소문을 듣자 뭔가 이상하고 궁금하여 처녀에게 장가간 호라비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처녀 장가를 들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요? 며칠 밤 아주머니 집을 봐준 일밖에 없는데 그것도 적선이라고 하늘에서 이런 복을 내렸습니다. 그래요. 허허허. 호라비는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을 죄다 털어놓으면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얘기를 다 들은 과부는 환하게 웃는 호라비를 보며 아이고, 그날 내가 집에 있었더라면 팔자를 고칠 것인디 내 운수를 당신이 채갔구려?